보험지식 저장소의 최민수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질문 내용은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치료를 받으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은 솔직히 조금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 이 질문의 의도 자체가 너무 좀 순수하지 못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비슷한 질문으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이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질문과 오늘 영상의 주제 질문과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하냐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은 본인이 진짜 교통사고가 처음이시거나 내지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치료를 계속 받으면 되겠느냐? 라는 이 질문은요,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실제로 정말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합의금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과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기준이 문제가 돼요. 이 기준이 뭐냐? 본인이 예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합의금 더 많이 받았다. 그게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 금액은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본인 생각에도 그 금액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가 담당자가 합의를 딱 제안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몸이 실제로 크게 아프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럼 치료를 계속 받으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도 사실 순수하게 다가가자면 합의 제안을 받았는데 몸이 아직 많이 아파요. 그러면 치료를 계속 받으면 되나요? 이런 의도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금액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합의 의사가 없다. 합의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상담 자체를 하질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몸이 많이 아프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답하기도 좀 싫고 이런 거를 상담을 해드려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인 과실이 없고 또 사고가 너무 경미해서 뭐 상대방 가해자나 내지는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뭐 채무보존제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그런 사고가 아니라고 하시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성립됐다는 가정하에 치료를 지속하시면 합의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는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골절 환자가 보험회사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론 골절 환자는 돈이 많이 나가는 건 맞아요. 치료비 자체도 많이 나가지만 나중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후유장애 판정으로 합의금도 높게 책정이 되니까 골절 환자 한 명 발생하면 몇 천만 원씩 돈이 깨지는 건 맞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요 손해율은 오히려 2주, 3주 진단 받으신 분들이 더 높아요. 비율이 많기도 하지만 2주 진단 받으신 분들도 병원비 뭐 300, 400, 합의금도 200, 300, 금방 500, 600만 원 나가요. 이러다 보니까 2주 진단 받으신 분 3명만 발생해도 웬만한 골절 환자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면 치료를 지속한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합의를 2번, 3번 제한을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금액은 처음에 제안했던 금액보다 높게 불러서 합의금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문을 답변 드리기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 그 배상 책임의 근간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 문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질문에 제가 너무 친절하게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면 이미 잘못 정착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 문화를
제가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악화되도록 일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현타가 크게 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별로 답변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교통사고 발생을 했을 때 그에 따른 합의금 얘기가 오고 갈 때 제발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가 합의금 300을 받았어요. 우와, 나도 그렇게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여기저기 무료 상담해주는 곳에 막 이제 글을 올려보고 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마침내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크게 성공한 사람인가요? 저는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을 했는데 합의금 그냥 소액으로 받고 큰 피해가 없다면 무조건 소액으로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 큰 피해가 없다면 소액으로 받고 그냥 본인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멋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부디 교통사고 이꼬르 합의금 최대한 많이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할 때 그럴 때만 주변 사람들과 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의 주제인 합의금이 마음에 안 들면 치료를 계속 받으면 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장황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